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매력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매력 어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간단히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집신도 짝이 있는 법이죠. 설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 매력 어필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구 반대편에는 여러분 없으면 죽고 못 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뢰할 만한 매력 어필 포인트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성향 그리고 경향도 있지만 분명히 지구 어딘가에는 다양한 개별성 또한 존재하고 있지요. 따라서 참고로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여기에서 크게 갈리죠. 전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활달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좀 더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잘 어울리는지 그거를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성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인간관계, 특히 이성관계의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사람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향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 사고방식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만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서 사회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외향적이냐 그리고 내향적이냐 그것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게 더 좋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회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또한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벤처 정신이 강하기도 하죠.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교 활동을 할 때 오히려 그 사회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방전됩니다. 따라서 그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부에서 자극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옵션들을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 또한 매우 강하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문어발식 인간관계는 그 깊이가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죠.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인간관계를 일단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진지한 관계로 넘어가기를 희망하죠.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들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 사이 가장 중요한 그 헌신에 대한 입장,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매력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요,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경우 외향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사람들도 내향적인 특성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누군가를 봤어. 근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주저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 일단 경계가 발동이 됩니다. 저 인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중에 뭔가 재수없는 일이 엮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은 특히 연애 관계 초기에서 아주 중요한 빌딩 블록 역할을 하는 자기 공개를 좀 더 수월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자기 공개,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기꺼이 알려줄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좀 물어봤는데 그게요. 참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이게 어떡하지? 잠시만요. 조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을 해 할까 말까? 저기 엄마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반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자기 공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비판 그리고 거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공개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인간관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 그렇게 친할 의도가 없다라는 뜻을 내보이는 셈입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샤이보이, 샤이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자기 공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데이트 횟수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친밀감,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NS에서 과도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종종 더 내성적이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만남에서보다 온라인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SNS는 내향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긴장감, 불안감, 그리고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SNS 상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더 솔직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SNS에서 주구장창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내향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물론 대면 만남도 좋지만 오히려 SNS 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계획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특히 낯선 사람과 첫 대화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일단 제거해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면 만남에서는 나에 대한 그 상대방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즉각 탐지가 됩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우리 자신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녀 간의 이성관계에 대한 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직접 대면하는 연인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 매력, 그리고 호감이 그대로 전달되고 또한 동시에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애도 직접 만나서 하는 연애만큼이나 굉장히 훌륭한 연애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애 활동도 정말로 감성 충만한 연애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새 극성을 부리는 로맨스 스캠, 얼핏 봤을 땐 아니 쟤네들 왜 저렇게 당하지? 여러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국 연애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새는 폰포비아라고 하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특이한 사회 현상입니다. 폰, 전화, 포비아, 공포. 전화 통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말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나의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얼른 폰을 드시고 그 사람의 SNS 계정에 접속하십시오.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녀 관계는 뭔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를 좋아한다면서 이 문자 몇 마디 그래 나는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꺼져.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 뭐 너와 나는 여기까지인갑다. 알았어, 꺼져줄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될 인연은요, 술 먹고 오바이트 하다가 살짝 고개 돌렸는데 거기에서 마주치는 같이 오바이트 하는 그 남자 그 여자, 거기에서 사랑의 스파크가 튀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수단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진정한 메시지를 상대방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연이 아닙니다. 얼른 다른 사람으로 그 눈길을 돌리세요. 어떤 사람의 매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 사실 그 중에서 성격적인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녀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헌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의 높고 낮음은 근본적으로 성격 그리고 성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달하고 인싸 기질도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도와 성격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수많은 연구를 보게 되면 결국 외도와 성격의 관계에서 외향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은 없어요. 사람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